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가지 이제 눈에 이제 부러졌을 때 그때 그 하고 이게 오기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짧은 시간. 예, 짧은 시간에 그때 성경님 뵀을 때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 이후에 보고받아 보니까 벌써 누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예. 의원님이 전화 주셨어요. 국장님, 예, 지난번에 제가 뭐 왔을 때. 예. 나도 잠발 입어야 되나? 도에 사진가장이 도규면 사진가장 10분 걸어 올라가셔야 된다는데요. 잠바를 입으시는 게 좋았어요. 누가 뭐 일단 잠바 입으면 나도 그렇지. 잠바 여기서 바로 걸어서 올라갑니까? 아니 차로 임도로 함께 가셔야 된다. 차로 이동했을 때. 그래서 갑시다 그럼. 그래서라도 어떻게 실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은 여기는 뭐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가서 보고 내려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시간 2층에 그러면 여기 보고 내려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 그 치유센터 안에 2층에 자리가 있나요? 과장님, 저기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 경로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게 확실히 식생이 다르긴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뒤에 아직도 없는 분도 있는데 이제 아마 안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이제 정상까지 가면은 핸드폰이 터지고 이거는 일부 안 터진대. 거기 다 와가죠. 다 와가죠. 그거 들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참석하신 것 같으니 이제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대형소나무 현장 간담회 진행을 맡은 산림환경보호과 이진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말이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울진대왕소나무 및 금강소나무숲 현황 보고를 마친 후 대왕소나무숲 회복 방안과 울진 금강소나무숲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울진대왕소나무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형수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섭 산림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병복 울진 군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 김재준 도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 산림생태보호학과 배관호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나무종합병원 이희봉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최형태 과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 연구과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 DMZ 산림생물자원보호전과 박안정빈 박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 백두대간 보전실 장창석 실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봉화수목원에서 왔어요? 예, 봉화수목원에서. 네,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증병 모니터링 본부 유석봉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 소강리 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하여 소강 1, 2 이장님, 백상순 이장님과 숲길 운영위원 이현성님을 비롯하여 소강리 주민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진 대왕소나무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이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이 대왕 소나무가 지금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보고 그걸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아까 우리 국내에 산림 또는 나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소나무의 상태나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하고 이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또 주민분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다 듣고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뭐 여기 간담회를 온다고 해서 제가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또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산림청에서 또 전문가분들하고 잘 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산림청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이 소나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제가 주말에 한번 내려가서 나도 직접 상황도 한번 보고 챙겨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산림청장이 흔쾌히 본인도 같이 동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맙고 진짜로 이제 고마운 인사는 이 소나무를 살려내고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대왕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는 거고 이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왕 소나무는 금강송 숲 전체를 상징하는 소나무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의 소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청장님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겠느냐,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뭐 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대책이 세워지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전문가들께서 정말 전문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저는 이 소나무를 꼭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모아진다라면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청장입니다. 이 더운 곳 또 휴일이고 무더위 휴가철이고 한데 이렇게 박형수 의원님께서 직접 와주시고 또 울진 군수 손병복 군수님도 와주시고 아까도 소개 다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산림청에서 수목과 관련된 제일 전문가분들 다 모시고 왔습니다. 이봉 원장님 또 우리 배관우 교수님 비롯해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우리 수목원의 전문가들 다 오셨거든요. 한번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같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겠지만 산림청장이 지정한 국가 산림문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진 군만의 자산이 아니고 국가 자산이기도 합니다.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방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석 산림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손병복 울진군수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나라 또 금강송을 상징하고 울진군을 상징하는 우리 대왕송을 위해서 이렇게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산림청장님 또 모든 분들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산림청장을 만나 뵀습니다. 그때 만나 뵀을 때 지난 폭설에 우리 대왕송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원과
또 이제 말라 들어가는 이 상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는데 저는 하나 이게 이제 그렇게 갑자기 악화가 됐으면은 원인만 찾으면은 또 고쳐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면서 정말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소나무 전문가분들께서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걸음해 주신 박영수 국회의원님 또 산림청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사 말씀을 마치고 다음으로 울진 대왕소나무 및 금강소나무숲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김영훈 울진골기림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도가 심한 지역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그 인분 밀도가 높고 임령이 높은 그 소나무림에서 대부분 이런 고상욱 피해가 발생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 80, 90이 되면 먹던 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물론 이제 수분 포텐셜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생력이 약하고 자생력이 약하다 보니까 수분의 쟁발량에 비해서 흡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추위와 더위에 견디심 또한 다른 것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나이가 먹고 전문가분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들 한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편한 대로 앉을 분들은 앉으십시다. 잠깐 앉으세요. 네. 교수가 아까 네, 교수님부터 먼저. 오셨으니까 한 말씀 박현수 해주시면 기의원님 말씀대로 그 경북대학교 산림생태보호학과의 백완호 교수님의 고견부터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했다라고요. 또 이래 나이 순으로 보니까 저를 제일 먼저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 살린다 그래가지고요. 저 오늘 이 자리 괜히 왔구나 생각했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저도 긴급 연락을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학자들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은 기후변화 관련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군수님인데 설명드리려면은 자료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울진 기상대 자료를 한 50년치 뽑아봤어요. 기후변화가 온다면은 1월이 제일 문제거든요. 1월이 온도가 올라간다는데 여름보다는 겨울이 올라가요. 그래서 1월 온도를 보시면은 지난 70년대보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난 70년대보다 한 페이지쯤 보면 지난 70년대 0.5도였는데 1월 온도가요. 지금 1.84도예요. 1.34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두 장 가면 강수량도 보면요. 1월 강수량이 지난 한 20, 30년 전보다 한 27mm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1월에 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기후변화가 오면서 온도는 올라가고 그렇죠? 또 비는 안 오고 스트레스가 엄청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황 발표에도 보면은 지금 소나무들이 연차적으로 뭐 4,000그루씩, 6,000그루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아마 산림청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저는 기후변화를 봤을 때 전체 산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참 답답한 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가 살고 죽고를 떠나가지고 왜 의원님하고 청장님을 이 자리로 모셨을까? 이 나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을 다루시는 의원님이시고요. 우리나라 전체 나무를 다루시는 청장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모셔가지고 내가 이래 아프니까 노고수 보호수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보호수가 한 3만 그루, 또 노고수도 한 3, 4만 그루 될 거예요. 그들이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삶 주변에서 굉장히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원님 예산을 좀 달라고 부른 것 같아요. 대표를 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좀 의원님
의정활동 오래오래 하시면서요. 우리 산림청의 노고수 좀 또 보호수 좀 살릴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 한 몇백억씩 좀 주십시오. 사림청장 이거 살려놓으면은 그래서 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목 생략 연관대회 갖고 있는데요.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근래에 지금 이뿐만 아니고요. 또 병해충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돌발해충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온도는 올라가고 비는 적게 오고 그 과정에 보면 2020년도에 이게 울진 지역이 한 4.4도까지 올랐습니다. 포항은 5.4도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극한기후라 그러죠. 온도는 1월 온도가 평균 0.5도였는데 4.4도까지 올라가고 강수량 또 안 오고요.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1월 온도가 5.4도 올라가고 비가 150mm 왔어요. 그러니까 해충들은 겨울나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나무는 어려워졌는데 해충은 겨울나기 좋아지니까 3, 4월 봄이 되면은 해충들은 번성하고 병은 번성하고 남해는 1, 2월에 물이 없어서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서로 대비되는 상황으로 이게 1, 2년이 아니고 지금 2000년부터 기후변화에 들어왔다고 보면 지금 20년간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4대 문명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프라테스강, 저쪽에 황하강 그 4대 문명이 왜 망했냐를 지금 데이터로 해석을 합니다. 기후변화로 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 기간이 1, 2년 온 게 아니고요. 한 300년에서 600년 길게 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기후변화 초입에 왔고 이게 300년, 400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 금강송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부 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도 좀 넓히고 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요, 의원님을 부르신 거예요. 군수님하고 국민들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죽어가는 거 안타까워하지만 안타까워하시죠.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되 또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범은 그걸 합니다.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시각을 좀 바꿔주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관호 교수님 그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혹시 한국나무종합병원 이희봉 원장님 혹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희봉입니다. 제가 이쪽 업종에서 좀 일한 지가 한 37년 됐고요. 어찌 보면 이 대왕소나무 말고 소나무나 또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문제가 돼갖고 갔던 곳이 사실은 수만 군데가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나무들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팽나무나 주목나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정 시간이 필요한 상태에서 점차적인 그 진행 과정을 고사의 진행 과정을 밟는다고 보면 소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송진이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숲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가도관에 의한 변제부에 의해서 이 나무 속으로 해서 수분이 이동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면 거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좋고 아주 그 대단한 나무가 너무 안타깝다는 가슴을 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이외에 전국 산하에 우리나라가 238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시군구에서 이렇게 5주, 3주, 20주, 70주, 80주 죽어가는 이유가요. 올해만도 제가 한 30여 군데를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원인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물론 이제 수분 포텐셜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생력이 약하고 자생력이 약하다 보니까 수분의 증발량에 비해서 흡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추위와 더위에 견디는 힘 또한 다른 것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나이가 먹고 나무의 품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상태는 점점 더 가속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 80, 90이 되면 먹던 밥도 턱으로 흘려서 무릎에 떨어지는데
나무는 300년, 400년, 500년이 갈수록 점점 더 품격이 좋아지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로망이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 이 나무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무처럼 키가 크지 않고 낮게 자라서 바람을 피하고 그리고 양분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잎도 자세히 보시면 작습니다. 옆에 나무보다. 뿌리도 생장하는 신장률이 짧아지고요. 절간 생장 또한 짧아지고요. 자기가 무진장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표정을 나타내는 기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울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랬고 강원도 고성도 그랬고요. 그쪽에 다녀온 낙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 소나무는 한번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발행과는 너무 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이 나무의 상태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 조치를 취했던 이 모든 사항들이 나무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겁니다. 병충해를 모은 건 나무의 수세가 약화돼서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들어오는 거고 화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자기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씩 정리를 해서 살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불필요한 가지를 죽여가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게 소나무의 아주 특징이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배포됐던 이 내용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한 게 보여집니다. 예, 굉장히 애쓰셨고 참 회복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 나무를 올라오면서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예. 여하튼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성이 다하다 보면 그 나무도 그 노력에 비례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다는 기대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이런 나무를 관람해 보시고 사실 이것 위에 더 중요한 건 청장님이 계시고 여기 이거를 집행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전국 각지에 이것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사실은 일부는 보호하고 있지만 어떤 원인인도 모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더 많고요. 아실 것처럼 이거는 적은 나무가 아니라 지금 언뜻 보기에도 제가 전국의 나무를 비교해 봐도 저 정도 나오면 약 570에서 640년 여기는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좋은 나무 소나무가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 위에 지금 이와 같은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나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산다는 은행나무와 괴목으로 가장 유명한 느티나무와 그다음에 품격이 가장 뛰어나다는 활렵수의 팽나무와 그리고 천년 산다는 주목과 그리고 느릅나무와 그 위에 하고 많은 우리나라의 노고수가 보호수가 한 2만여 주 되고요. 노고수가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약 3만여 주, 5만여 주의 이런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국 산지에. 근데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요. 올해도 이 많은 비가 오므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나무가 통째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가지가 찢어져서 원래의 상태가 훼손된 이런 나무들도 벌써 한 20여 주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지를 쳐서 수영을 조절한다든가 비바람이 이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 소개만 해줘도 그러한 그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떠한 토양 다밥이라든가 그 토양의 시멘트라든가 아스콘이 피복을 의해서 죽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고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봉 원장님 그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참석해주신 그 많은 산림 전문가분들께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앞에 나오셔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견? 네. 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병해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이 소나무가 이렇게 갈변하고 죽게 되면은 가장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닌가 이제 상당히 좀 놀라게 되는데요. 이 소나무가 일단 이렇게 변색이 되는 그 병들이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아니면 솔잎 폭파리 피해 정도로 저희가 크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발견된 이 나무 좀은 저희가 동정을 해보니까 새쌍리 나무좀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이제 주로 수세가 약해지면 그 발생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나무 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유충이 이제 숲이 아래 있고 얘들이 지금 8월, 9월 이제 그 사이에 성충으로 다시 이제 우화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재를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데 그 좀 밀도가 늘어나거나 이제 피해가 또 더 추가적인 피해가 혹시나 발생을 우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약재 방제는 지금 멈추지 않고 이 시기 때 잘 해주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강나무 숲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근에서도 이제 병해충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숲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재선충이나 솔잎 폭발이 병에 대해서 예방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병해충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병해충 피해가 있는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동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나오신 김에 네. 그 있잖아요. 예, 유충입니다. 예. 이 나무 안에도 숲 안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고나무는 아마 지금 그 잘려진 그 가지,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이 나무에도 지금 안에 그 껍질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나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마법사 해봤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아니 보지 않아도 없습니다. 아 그래? 이거는 이미 기 죽었을 때 죽어서 수액 기둥이 전기돼야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이건 죽은 나무에서 여기 나머지 섹션을 찍은 거니까 없습니다. 예. 네. 네, 산림병해충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국립산림과학원 생태연구과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생태연구과장을 맡고 있는 최형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이렇게 좀 쇠퇴하는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서 쇠퇴하는 원인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산에 올라오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이제 땀구멍을 통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나무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땀을 흘리거나 수분을 배출하고 호흡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다 아시겠지만은 기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동물하고는 달리 식물은 이런 가뭄이라든가 폭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기공을 닫아서 나무가 쓰고 있는 수분들을 과도하게 손실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진짜 몇십 년, 몇백 년을 가는 그런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그 기공을 닫고 이런 수분을 보호하는 작업들이 또 반대의 또 영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오래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광합성을 기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 나무가 자라고 먹고 자라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오래될수록 이제 그 도리어 이제 그 탄수화물 광합성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반대 메커니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이제 이런 이 더위 폭염이라든가 기온 상승 그런 기후 변화들은 그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또 나무의 호흡량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호흡이란 건 결국은 자기 에너지원을 소비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광합성 온도가 올라가나 가뭄이 심해서 광합성량은 잘 못해서 자기 에너지 탄수화물은 이제 그 감소하는 경향인데 거기에 또 호흡량을 또 늘어남으로써 또 탄수화물이 더욱더 가속화돼서 감소되는 그러면서 이제 탄수화물이 고갈돼서 그것이 이러한 어떤 생육 스트레스라든가 쇠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이제 수분 스트레스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능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남쪽 사면에서 이제 햇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좀 더 그런 수분 스트레스들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입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임령이 많은 나무일수록 덩치가 큰 나무일수록 기본적인 호흡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주변의 나무보다는 좀 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들을 이런 수분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이제 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지난 겨울에 폭설에 의해서 이제 그 물리적 손상, 가지가 큰 가지가 부러지는 물리적 손상 같은 경우도 이런 생육 스트레스를 늘리는 그래서 이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울진권리관리소라든가 여러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이런 수분 공급들을 하시고 계신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산림과학원은 이 금강소나무의 이제 그 유지 보전 그다음에 이제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위험 지역,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금강소나무림이 어떻게 이제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하고 울진 지역에 약 소나무림이 약 8만 5천 헥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5,300헥타 정도, 한 6%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좀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한 아니면 취약한 그런 인분으로 좀 이제 편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관리해서 산림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이제 이런 수분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런 쇠퇴라든가 고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저희 이제 울진관리소하고 협조하에 21년도에 이제 시험지를 만들었고요.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그 숯갓고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소나무 흐름을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지금까지 초기에는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나무에 자라는 것들은 상당히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어떤 관리 기법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태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전문가 또는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 계실까요? 네, 김재준 도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도 의원 김재준입니다. 근데 오늘 다 전국에서 전문가들 다 오시고 우리 산림청장님도 오셨고 국회의원, 국무수님 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들도 다들 지금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성감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원을 담아서 소나무의 소생을 우리가 염원하게 되면 반드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나무 우리 얘기한 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왕 소나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소생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 듣고 있어요. 나무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남태평양에 가면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부족들이 나무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톱으로 벌채를 하겠죠. 거기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서 나무를 보고 나무 죽으라 하면 나무를 죽습니다. 그럼 톱으로 캐서 건축 자재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는 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성을 다하면은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2022년 3월달 이 산불이 났잖아요. 다 고생하셨을 겁니다. 다 고생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9박 10일 동안 산불을 울진 산불에 악정고투를 하면서 여기가 울진 산불의 백마고지였어요. 낮에는 불이 붙었고 밤에는 불이 탔고 낮에는 우리가 껐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왕 소나무와 그때는 건재했습니다. 무사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허망합니다. 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과학적으로 물론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변화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게 대왕 소나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울진 금강 소나무의 고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다양하게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시고 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울진군 금강 소나무뿐만 아니고 우리 낙동정맥 우리나라 전체 고사 방지를 위해서 한번 영역을 더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이 울진이기 때문에 축별입니다. 여담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바다에 있는 곰소리 사라지면은 내륙에 있는 울진 금강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어서 느껴본 게 뭐냐면 바다에 있는 지금 동해안에 연안 침식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바다에 생존하고 있는 해송이라 부르는 곰소리 지금 멸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소리의 생존과 여기에 있는 울진 금강 소나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먼 길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정성을 우리 대왕소나무 우리 대왕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소생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전문가들 오셔서 질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부터 한번 질문할게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사람은 그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주사기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피를 뽑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그 상태인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나무는 혹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수분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주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채취를 하면은 지금 이게 땅에서부터 수분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가지 제일 밑에는 아직 파랗잖아요. 푸른 요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저까지는 어쨌든 수분이 간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이 완전히 다 막힌 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 위에 보면은 일부 파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게 계속해서 수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그걸 한번 누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소나무에 그 나타나는 증상은 근데 소나무는 그 수분 이동이 나선형으로 돼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가 이렇게 해서 소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3분의 2가 표피가 썩어도 일부 10분의 1이 남아도 그쪽 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소나무는 전체가 다 죽어도 한 주 가지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가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을 진단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처럼 소나무는 그 잎의 상태를 가지고 표종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수목 생리학상 소나무를 진단할 때는 소나무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소나무의 이 큰 잎과 줄기와 가지는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토양 안에 있고 토양 안에 뿌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뿌리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표정이 맨 마지막에 잎으로 나타나는 게 소나무 그 진단할 때 그 메커니즘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 나무 안에 뭐 주사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수분이 올라가고 있는지 올라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나요?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이제 근압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그 근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끌어주는 게 없으면 수분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 이쪽 전문 부장이 또 생리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영태 선임과 상태 과장님.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안 올라가고 있다면은 저 옆에 물 주는 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수분이 어쨌든 나무부터 올라가고 있어야지 물을 주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이 좀 연계시켜서 해주시고.
예, 일단 그 수액이 이동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술들이 있고요. 그 사이고미터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액을 이동하는 것을 일종의 전기 저항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탐침을 꽂아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해봤나요? 예, 해보셨나요? 예,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저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나무는 이제 가도관이라는 것이 소나무에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가지와 어떻게 보면 일정한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어느 정도 그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가 이제 이렇게 죽거나든가 고사를 할 때는 보통 그 해당되는 어느 정도의 부위라든가 어떤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뿌리들에 붙어서의 어떤 물의 흡수라든가 그 부분들이 같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하단에 있는 그 가지라든가 저 위에 이제 상단에 있는 그 일부 가지들이 살게 되는 방법 그런 그 과정들은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는 일종의 그 가도관의 네트워크들이 아직은 그쪽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전면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그대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고르게 수분이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그 나무 안에는 뿌리로부터 잎까지 가지로 각각의 개별적인 가지로 연결되는 그 관들이 되게 많게 되고요. 그것들의 이제 일부가 손상이 됐을 때는 그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이거 해봤다 그랬잖아요. 아까 예. 네. 직접 해본 결과는 어떻던가요? 그때 그 밑에 둥근 그 수강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활력이 한 60% 정도 남아 있다고 그때 파가 들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그게 날짜가 올해 7월 8일이잖아요.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올해. 예. 8월 9일 뭐 그때 그 그럼 아주 올라간다는 얘기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까 지금 말씀 따르면은 이게 모세혈관처럼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죽어도 이쪽으로는 계속 살아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사실 그 사이고미터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손병복 울진군수님 네, 지금 그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질문하고 연계해서 저도 궁금한 게 제가 지난 눈 오고 나가지고 여기 올라왔을 때 요 주변에 몇 그루가 뽑혀 있었어요. 이제 넘어져 있었는데 그때 뿌리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위로 다 걸쳐져 있어요. 지금 대왕송 뿌리도 아마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보이는 데서 우측 능선으로 능선 위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땅 속으로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땅 위로 거의 지표면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물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저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 저 뿌리 위에 흙을 더 덮든지 아니면은 물을 주는 조건을 달리 해가지고 밑에 뿌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분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생각이? 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호 조치하는 과정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토양 관수를 하는 거가 그 수강부에 돼 있는 그 물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점적 관수해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형태로 주는 거가 이제 점적 관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를 땅으로 박아가지고 땅 속으로 물을 집어넣는 거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지중 관수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뿌리 이쪽. 예, 그래서 뿌리 쪽에는 지금 물 구덩이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고 물 고랑까지 돼 있어서 거기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게 서서히 흡수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저 뿌리 물 주는 거 이제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기 뿌리가 노출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나무가 구조적으로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흡수하는 데가 있고 수송하는 데가 있고 지지하는 데가 있어요. 물 이제 땅 뿌리 보면은 여기에 노출된 부분들은 거의 다 수송하는 역할을 하지 흡수 뿌리는 전혀 아닙니다. 흡수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 나무가 이 잎이 여기 있는 데서 저기까지 수간이라고 그래요. 수간 폭에 뿌리는 3배까지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은 전부 수송하는 뿌리고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그럼 흡수 뿌리는 어디냐 하면은 이 수간부 떨어진 부분에 잔뿌리들이 보이지 않는 잔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들이 흡수해 가지고 수송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려면 사실
이쪽에 좀 뿌리가 있다고 되는 직접 수강 끝부분에다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럼 이쪽 주변에다 주면은 이쪽 뿌리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흡수 뿌리가 적을 거. 그러면은 이 수간되는 이쪽하고 이쪽에 수간 떨어진 부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저 가지 색깔 생리하셨는데 저는 생태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지금 저 부분 나는 거하고 아까 물이 나선형으로 돌아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진 부분이 아니라 물은 약간씩은 올라간 거죠. 이 가지도 요까지 가는 데는 올라간 거 저 높이까지 물이 전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빌려주고 물이 흘러서 그냥 나가는 걸 우리가 증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 열어줬으면 물이 흘러서 지금 공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다 막혔다는 거걸 난 거예요. 수치적으로 하면 좀 제가 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90% 이상 지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산작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저게 갈변됐다는 얘기는 잎에서 뒤에 기공이 통으로 물이 나가 있는데 증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형성층 대부분의 세포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할 때 여기 온 게 잘못 같다. 전부 다 희망을 갖고 계신데 내가 비관적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물을 주고 있지만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저희 지도 교수님 하신 말씀하는 이 노고수들은 보호수는 굉장히 영적이다.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짜 정성으로 보살펴 주라 그러더라고. 저도 그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아는 건 한두 나무였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나무가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의원님하고 청장님이 좀 네트워크를 해서 모든 나무들 노고수들하고 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요. 좀 안타깝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좀 바람입니다. 혹시 그럼 다음으로 뭐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네. 죄송한데 이게 선이 짧아서 혹시 조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진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송을 보존해서 울진 금강송을 세계유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은 한 1,100명 정도 울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박영수 전 국회의원님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정말 이거 굉장히 이제 금강송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산림청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또 성이 좋습니다. 저도 인가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요. 군수님도 자리해 주셔서 우리 도의원님도 바쁘신데 우리 부원장님들도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감사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대왕성 이거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심의를 기울여서 보존하려고 그리고 또 이것을 브랜드화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뭐 서울 전도 했고 그다음에 뭐 대구전 뭐 울진전 그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서 했어요. 그 뭐 한 2억 정도 그 투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 지금 소나무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생각을 보니까 몇 가지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자연물 아닙니까? 자연물은 인간의 간섭이 적어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 알다시피 이거 데크도 아까 청장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이 뿌리가 이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인공시설을 하는 자체가 난 못마땅했거든요. 이러한 간섭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보세요. 저 소나무 밑에 보호수 다른 이제 과목들이 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그놈도 숲도 보존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거든요. 이러한 기능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거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중요한 이제 우리 자연유산들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건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죽는 원인에서 뭐 천공 그 해충이 가해해서 그렇다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시던데 아니요. 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저 눈에 가지가 부러졌으면은 그 물론 그 가지가 부러지면은 그게 해충이 달려듭니다. 달려들면 그거를 해동과 동시에 다 제거해야 돼요. 미리 제거를 다 하고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난 좀 이해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해충 방제를 정말하자면 소나무 종 같은 경우는 봄에 그 산란 하잖아요. 그 이동하고 할 때 그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천공해서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저거 안 됩니다. 속진이라고 딱 막아버리는데 뭐 약쳐 쇼요. 약쳐봐 소용없어요 사실. 약이 이거 소용없습니다. 괜히 그 고생하시지 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제가 실제 경험적으로 내가 나도 산림공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년간 산림공원을 했고 지금도 소나무를 키우고 있고 또 소나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한 50년 하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런 부분을 좀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약재 살포를 7월 23일 날부터 뭐 했다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더운데 말이요. 온도가 30도 넘어가는데 약재 살포 가능합니까? 나는 이해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화학 약품을 섬유촌 하나만 해도 독한데 그다 다이어트 뭐 섞어줬다며요. 응? 그다 또 희석 비율을 저도 이런 고온 때는 해석 비율을 1000배 이상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300배를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짧았지 않냐. 저 나름 생각입니다. 그 판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도 관수 얘기하고 오늘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그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한 것이 사실상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박사님들은 충분한 그거 이해하고 기후 변화 뭐 하느님 핑계 자꾸 대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살려야 되거든요. 왜 됐든 간에 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합니다. 물 주는 것도 그래요. 물을 아까 뿌리에다 이렇게 주는데 물을 주는데 무슨 어떻게 줘요? 이게 온도가 지금 이게 토심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재보진 않았다. 아주 바위 위에 지금 나무가 얹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지면 온도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재놓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거 완전히 솥단지 위에 나무를 얹어놓은 건데 틀림없이 저런 현상이 오기 전에 한 3일 전에 변화가 옵니다. 솔잎색이 변합니다. 그때 정말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위에 주고 낮에 주면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서 그거를 지온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보수 옆에 있던 작은 거 다 비가지고 다 없애버린 바람에 바람은 그대로 받지요. 또 햇빛 그대로 받죠. 하니까 이게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디 600년 살아왔는데 왜 갑작스레 왜 죽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죽이고 말았다는 얘기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고생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럼 앞으로 이거를 죽은 나무지만 어떻게 관리 보존해서 그러한 기록을 남길까 그거 연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말이야 고생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거 안 죽겠다 살려내면요 히트 치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살리려고 그동안 노력했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무튼 박사님들 한번 살려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 금강송 그 산수를 먹고 사는 그 주민 이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넋두리 한번 타러 나왔어요. 원래 마이크 잡는 스타일 아닌데 조금 전에 그 뭐 물을 뭐 가까이 주고 온도가 올라타는데 이게 지금 오늘 물을 주는 거는 저는 여기서 한 달 이상을 점심 라면을 먹으면서 물을 주고 있어요. 아침을 줍니다. 낮에는 절대 안 줘요. 온도가 올라갈 때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박사님들이 저 밑에 뭐 물이 올라는데 물이 저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우리 조금 그 서운한 말씀은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서운한 말씀 좀 안 하시고 좋은 말씀 하시고 가시고 자, 이 나무를 살리면 하는 거는 이 박사님들이 선생님들 아까 뭐 많이 오셨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죄송합니다. 요즘 그 열대야가 뭐 엄청 한 40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왕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청장님이나 뭐 국회의원님도 국무선생님 의원 다 오셨는데 이 길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의 길을 받아가지고 열대야도 없어지고 이 다음은 살아있는 이 우리 대왕소나무 올해도 좀 살도록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조금 흥분을 나가네요. 말씀하세요. 우리 그 이제 대왕소나무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김영훈 그 소장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센터 그 직원들, 관리센터원들 한 달을 그저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침에 물 주고 끓여 먹고 내려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 그 임 회장님은 뭐 헛된 일 하지 말아 하는데 우리 끝까지 할 것이고요. 한번 살려보려고. 나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살릴 것이고 그래서 그 김영민 그 소장님을 김영민 소장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박수 한번 좀 보내줍시다. 이제 주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송환이가 약간 그 침체된 상태에서 우리 김영훈 그 소장님이 여기 이제 부임 와셔가지고 좀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작년에 1차로 금강송 음악회 이회를 개최해가지고 엄청 그 지역의 그 토산품들을 판매를 많이 하고 대성공을 했어요. 원래 2차를 하고 또 내가 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숲길 뭐 마라톤 대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때문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지금 약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청장님, 군수님, 의원들 우리 김영민 소장님인데 좀 힘을 좀 실어줘요. 예산도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실어주시면 아주 진짜 역대 소장님들도 잘했어요. 했는데 이 소장님은 저도 그 관리청에 한 13년을 그냥 다닐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역대 소장님들도 좀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청장님, 국회의원 좀 힘 좀 실어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제 발언인 것 같은데. 고생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헛고생 한데.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이제 열띤 토론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건 뭐 됐던 얘기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울진에 살고 있는 최종훈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송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킹을 좋아해서 국내산하고 외국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한데 그 얘기는 대왕소나무가 위급하다는 얘기 벌써 듣고 있었고요. 한데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게 사진작가가 처음에 사진을 찍고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변했어요. 그분이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코스를 여기 여러 번 왔다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 데크가 여기 안 돼 있고 이게 그때 발견이 되고 데크 방향도 처음에 이렇게 돼. 처음에 숲길이 되고부터는 데크가 없다가 있다가 이동됐다가 이렇게. 근데 사람이 처음에 이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진도 찍어서 그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껴안고도 찍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선 근본적으로 인재가 가장 큰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늘 생각은 저희 그 숲길 부분을 휴식 연재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면은 거기 밀포드 그쪽도 거기도 이제 이렇게 휴식 연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휴식 연재를 해서 어느 어느 기간은 와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1년에 이렇게 묵혀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더 아니요. 제가 딱 우리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대항송이고 같이 죽었습니다. 이 밑에 나무들이. 이거는 이 밑에 나무 9그루 죽은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무에 이 죽은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밑에 나무 한 9그루인가 10그루 된다 그랬죠. 같이 고사한 걸 봤을 때 제가 그럼 이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로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요인들은 섭섭하신 거 이거 중국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해서는 어떻든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분도 마쳤던 기후변화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환 교수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신 그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많은 지역 주민분들 의견을 이렇게 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박형수 국회의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전문가분들 얘기도 들었고 또 여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 또 좀 비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후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겨울에 평균 기온이 1.34도인가요?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평균 기온이 그만큼 높아지고 강수량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수량이 줄여서 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물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더라면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아까 여기 그 자료에도 그렇고 지난번 산림청장님 와서 저한테 말씀할 때도 이 소나무에서 그 씨앗을 채취를 했다 그랬죠. 그걸 후계목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후계목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그 키우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주변에 몇 그루를 갖다 놓는 게 어떤가 식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대왕소나무가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은 그때 이 대왕소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살렸고 그래서 이 후계목을 지금 옆에다가 이렇게 놨다. 이 스토리가 되잖아요. 혹시 진짜 잘못돼서 이 고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 소나무가 있던 곳이고 그 후계목이 여기 있다. 이게 이 소나무가 없더라도 여기를 지금처럼 명소로 다시 계속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문가분 얘기도 잘 들었고 또 우리 주민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정말 첫 번째는 살려내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면 또 다른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울진 대왕소나무 현장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고견을 이제 모아서 대왕소나무를 비롯해서 울진 금강소나무 숲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면 나무한테 스트레스 주니까 사진 촬영해서 사진 걸어서 올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준다고요? 이거를 잘라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거는 그렇고 어디 네, 그분은 직접 얘기하죠. 이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여기 파는 물이 올라가는 게 이게 하나로 올라가면 하나 가운데 뿌리면 저기까지는 어떻게 물이 가는 가동을